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매를 듣고 계십니다. 2020년에도 자갈치 아즈매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열심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만치 생동감 넘치는 바다처럼 깊이 있는 그라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야기 백고동 소리 맨키로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매 방송을 들으이소. 소중한 제보를 보내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들으이소. 보내이소. 내주이소.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오는 9일로 2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여성의장 초선 40대 최연소 박인영 의장은 이처럼 최초라는 수식을 한가득 안고 첫 발을 뗐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침에 처음 박 의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한 날 가장 작은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차를 모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있을까요? 제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박인영 의장과 부산시의회가 걸어온 길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부산시의회 박인영 현 의장 아직까지는 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는 9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근데 박인영 의장은 계속 할 것 같았는데 임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네.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할까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갈치 아즈매를 청취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박인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마지막 인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무리하시면서. 아니 울지 마세요. 왜 울려고 하세요? 만나는 분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저한테. 예. 그래서 요새 잠도 잘 오고요. 아. 밥맛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고생만 하셨나. 마칠 때 밥 맛이 좋다니.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소회를 예. 뭐 여쭤봐야 되는데 당장 이제 오건원 전 부산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나오셔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지금 시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오고돈 시장님의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성추행이라는 사태로 사퇴를 하신 게 예. 뭐 지금도 시민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음. 근데 다행히 우리 권한대행 체제가 빠르게 시정을 안정시키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박성호 경제부시장께서도 자동 해임이 됐다가 예.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요즘 살이 쏙 빠지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셔서 시정은 좀 빠르게 안정돼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또 모자란 점이 있는 부분, 특히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도 뭐 역할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하는 걱정을 조금은 거두어 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민주당 소속 의장, 첫 초선 의장, 최연소 의장, 초대 여성 의장 정말 화려한 수식어로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프로 나오셨을 때 서산대사 시 인용하시면서 네. 내가 가는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한테 발자국 길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다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한테 점수를 주신다면 어떨까요? 별점으로 예. 영화 평점 별 다섯 개. 별 5개 네. 만점으로 한다면 3개 반. 3개 반. 3개 반. 네네네. 왜냐하면 별 5개 만점했을 때 하반기도 해야 되니까요. 네. 하반기를 위해서 2개는 남겨두는데 0.5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별 3개는 반 개. 너무 야박하다. 네, 별 반 개 정도는 더 주겠다. 지금 초에 엄청 겸손했는데 이제 갈 때 되시니까 이제 드디어 본인의 그렇습니다. 진면목을 드러내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동안 요구는 많았는데 못했던 거를 해냈던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형제복지원 사건. 네. 얼마 전에 다행히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진상규명에 이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를 최초로 하면서 뭐 그런 진상규명의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올해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3학년 전학년 시시하게 올해 마무리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을 어쨌든 완성하고 했던 것도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제 기억에 딱 남는 거는
시의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거든요. 제가 101번 프로포즈 하겠다고 해서 매주 한 번의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네. 약속드렸는데 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벌어진 토론회만 해도 101번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시의회 처음 와봤어요. 시의회 의장님 처음 만나 뵙습니다. 네. 라고 예, 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성공한 것 같아요. 시의회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시의회를 조금 더 가깝게 예, 예. 생각하시게 된 게 뭐 다른 성과들도 자랑하고 싶은 건 많지만 예, 예. 시민들 속에 들어가고자 네. 했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서 뭐 의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렇게 뭐 집중을 안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간혹 있었다면 네. 의장님은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네. 예,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낮췄다는 것. 그럼 아쉬움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은 그 의정 활동 양으로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네. 조례나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이나 토론회나 전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있는데 이제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이나 또는 생활 폐기물 예, 문제 예. 또는 뭐 상하수도 요금 또 대중교통 체계 이렇게 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은 그냥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 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하면 부담을 확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 네.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요거 마무리 못하고 예. 좀 과제로 남기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뭐 의장이 내려오더라도 나머지 2년 네. 내 의원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생활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째 전문가의 시선이 있으니까요. 예, 예. 면밀히 따져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예,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겠다. 네. 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있는 세금도 쓰고 또 우리가 부담도 줄이고 하는 게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남은 2년의 의정 활동을 위해 통해서도 네, 네.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 빌어 드립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부산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년간 여러 조례들이 통과가 됐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기억에 남는 조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정례 때 통과시킨 조례 중에는 전국 최초 조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 이제 작년에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선정하는 네. 특수 특구에 부산이 또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네. 거거든요.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은 앞으로 부산의 신산업 을 통해서 부산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예. 요거를 어쨌든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네. 만든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손용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예, 정말 달랐죠. 그렇죠. 정말 네. 달랐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조례를 좀 손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사실 두렵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또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했다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예. 이 결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예, 예. 근데 이 두려움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석수만 본다면 뭐 저희 민주당이 3석이나 줄고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네네. 득표율만 본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구나 라고 하는 안심하는 단계는 절대 아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뭐 지역주의가 부활했네. 이제 우리가 부산에 다시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할 수준도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은 야, 둘 중에 누가 잘하는지 한번 지켜볼게. 잘하면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저쪽에. 예, 우리는 예.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 정당에게 공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하고 이 결과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이렇게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기회를 줬다가 또는 회수했다가 예, 하는 예. 부산 시민들의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 부산시의회 이제 출범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잡음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을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투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의원분들이 전부 민주당 쪽. 그런데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한 7분 정도를 추렸고 그 득표수에 따라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가다 보니까 이제 김문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법연구원 그 연구원에게 논문 대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지금 가게 될 판이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구하죠.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 내에 일단은 그 후보 선출 과정이었는데요. 사실은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7명을 이제 그 일괄로 뽑아서 예. 득표수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전반기에 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관련 전공을 한 우리 이현 의원이 해양위원회 그리고 전반기에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고대영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전문성이 많이 배려가 돼서 의원님들의 그 조정을 통해 전문성이 배려가 됐는데 예, 예. 그중에 우리 김문기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놓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새롭게 뽑힌 의장단에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아마 동부서주 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후반기 이제 신상 의장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송구한 내용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는 평의원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이제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밥맛도 좋아지시고. 앞서서 또 뭐 어떤 활동하고 싶은지 간략히 소개해 주셨지만 또 앞으로 남은 또 기간 동안 의정 활동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네.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솔직히 시의회 의장으로서 해야 되는 말만 예, 예. 했어야 네, 됐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 박인영으로서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을 네. 마음껏 할 수 있겠다는 네, 네. 드디어 자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행히 이제 시의원이 되자마자 부산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럼 부산을 세계 속의 부산, 또 아세안 속의 부산, 예, 그리고 예. 대한민국 속의 부산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 효과가 예. 있는지, 네, 그래서 고칠 건 없는지 이렇게 좀 강론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정치력, 뭐 가치 이런 것들보다 방송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네, 박인영 의장님이 워낙 그 수준을 높여놔가지고 다음 신상의 의장이 과연 이걸 따라올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네. 시의회의장이라면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 네.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30초쯤 남았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난 2년을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부산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남은 2년도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요. 예, 정확하게 시간도 착착 시간도 맞추시고. 딱 맞춰서 끝내잖아요. 참나. 아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만원입니다. 서면에서 남천동까지 만 원이죠. 아따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어딜 가든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지금 카카오티 앱 다운받으세요. 카카오티 대리.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빌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예, 오늘 저 날씨가 좀 흐릿한데 이번 주는 비는 안 내린다고 하네요. 예. 근데 뭐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다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날이 덥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뭐 기분도 꿉꿉하게 그러고 그래도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요. 마음은 예. 또 좀 산뜻하게 지내십시다. 예, 짜증내지 마세요. 예. 자갈치 아침에 17,412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